네,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들키고 싶은 남미 일기의 김나영 작가님으로부터 남미 이야기 위주로 이번에는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들 물어보세요. 네,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남미 몇 개국을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제 8개국 다녀왔는데요. 콜롬비아로 인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잠깐 다시 아르헨티나 들어갔다가 파라과이, 브라질에서 아웃했어요. 와.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한 5개월 정도 다녀왔어요. 원래는 이제 기간을 생각을 안 하고 갔다가 저는 오픈 티켓은 아니었어요. 오픈 티켓은 아니었는데 이제 막판에 돈은 떨어지고 이제 미룰 대로 미뤘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이제 항공사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공간 적응 못하고 여기 남미여야 되는데 왜 나 한국이지? 이러면서 지냈었어요. 그럼 원래는 며칠 동안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돈 다 떨어지면 한국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티켓을 미루셨다고 하셨는데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 티켓을 처음 산 것도 약간의 제 성격이 반영이 되는데 4월 한 20일 정도를 했어요. 제가 1월 중간에 갔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휴학을 신청을 했는데 정말 내가 휴학을 해도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강은 하고 나서로 잡자 해가지고 3월은 미루고 그리고 외국에서 한 번쯤은 생일을 맞이해봐도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제 생일을 한 15일? 며칠 뒤로 정한 게 4월 며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최장으로 잡는 게 며칠까지 이런 것도 전혀 몰랐던 상태였으니까 제 딴에는 그게 제일 길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행이 길어지고 아직 제가 들어온 거랑 나가는 거랑 처음엔 같았어가지고 콜롬비아에서 아웃이었는데 그때 저는 아르헨티나 완전 최남단에 있고 막 그랬었어요. 네. 네.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가셨던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항공권 빼고 한 600만 원 좀 안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사용하신 돈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항공권 포함해가지고 항공권 포함해서 700이었거든요. 그래서 항공권이 150이었으니까 550 정도를 가지고 여행을 한 거죠. 5개월 동안 550만 원 네네네. 사용하신 거예요. 상당히 질문들이 현실적이네요.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머릿속으로 떠나갈까? 여행자들은 다들 이 금액이 정도면 얼마나 갈수 나나 있으려나? 이러면서.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맞아요, 부분인지를 맞아요. 자꾸 가늠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산하면은 작가님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5개월 500만 원. 아무래도 남미는 물가가 싸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이동할 때 비용 같은 거. 이동은 어떻게 보통 하셨죠? 보통 저는 웬만하면은 비행기는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버스로 이용을 했는데 버스가 남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시간 정도도 있고 근데 3시간이 제일 짧은 거고 보통이 한 7시간? 제일 긴 거는 한 30시간 넘게도 타봤었어요. 이제 국가를 이동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서 30시간도 타보고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가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단계도 세미까마 이래가지고 까마가 스페인어로 침대거든요. 그래서 세미 중간 그 완전한 침대가 아닌 세미까마랑 좋은 침대 까마 이렇게 해서 2층 버스로 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이동을 침대 했었습니다. 있으면 되게 이동할 만할 것 같아요. 그게 마른 침대인데 우리나라 같은 약간의 우등 버스에서 조금 모자란 버스에서 세미까마는 한 160도가 잡히고 그냥 까마는 180도가 잡히고요. 각도에 따라서. 네, 이 정도예요. 왜 남미를 생각을 하셨어요? 왜 남미였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테꼬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남미 여행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남미가 너무 뭐라 그래야지 정형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 있고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나 남미 갈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다음 달에 뭐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는 약간 그런 네네 말부터 하는 막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넘게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3학년 때 거의 한두 시간만 자는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놓자하고 남미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차에 같이 수업을 듣던 언니랑 이렇게 필담으로 교수님 몰래 필담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버릇처럼 남미 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갈래?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진짜 항공권을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그게 가게 됐는데 언니는 결국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난 가자 해가지고 남미를 가게 됐어요. 친구 따라온 사람이 연예인 되듯이 뭐 그렇죠. 그럼 남미가 이제 치안이 안 좋기로 좀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쵸. 안 좋은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적은 없었고 약간 이거는 남미가 아니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냥 성적으로 이렇게 저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같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제 손을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일단 이런 일들은 남미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남미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보다는 위험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정말 위험하다는지 뭐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뭐 튀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똑같은 사람 사는 오히려 더 순박한 그런 나라들인 것 같아요. 남미는. 근데 방금 좀 전 재밌었던 게 아프리카 다녀오신 작가님이 저도 생각했어요. 치안이 남미 치안이 안 좋다고 아프리카 다녀오셨는데. 근데 답변 되게 비슷해요. 어디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맞아요. 네. 항상 이렇게 약간 오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행 나라에 다녀오신 분들도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도 다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가면은 다들 착하고 되게 순박하고 좋다고. 편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렇지 무서움? 직접 가면은 다 똑같은 사람. 저는 그 베네수엘라 친구가 있는데 현지 친구거든요. 현지인.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지 말라고 무서운 도시라고 잘못 왔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서 현지인들도 이게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좀 안 좋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미 안에서도 남미를 여행하면서도 이 도시 좀 위험하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뭐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하긴 하는데 또 막상 가면은 거기서 더 좋은 추억을 쌓고 오는 분들도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전 가진 않았지만 가기 전에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거기서 살 수 있는데 완전 부자처럼 막 돈 뿌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차 운전하고 가면 뭐 유리창을 깨가지고 뭐 돈을 가져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또 막상 거기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다고 여기 정말 천국이라고 재밌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약간 직접 겪어보지 않고 지레 겁먹는 거는 맞아요. 좀 안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편견을 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남미 초심자가 가기에는 뭐 사실 기간이 많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그죠. 그 남미도 여러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냥 남미 그래버리지만 네. 대륙이죠. 엄청 많죠. 만약에 뭐 시간이 뭐 일주일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면 한 나라 정도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심자 남미를 어느 정도 즐기고 어느 정도 안전도 보장되고 이런 초심자가 가기엔 어느 나라가 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주일이면은 딱 일주일이 아니어도 초심자면은 이제 좀 나이나 여행 취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유명한 것들을 좋아하신다 싶으시면은 이제 뭐 페루, 볼리비아 정말 우유니 사막 그리고 마추픽추, 잉카 문명 이런 것들 보는
그런 페루, 볼리비아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딱 한 나라만 추천해줘라고 하면은 저는 옛날에는 칠레를 추천했는데 요즘은 아르헨티나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르헨티나를 추천하냐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넓어요. 땅덩어리가. 아마 브라질 다음으로 넓을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분위기랑 남쪽 끝 그 세상의 끝이라고 파타고니아. 별명 지은 파타고니아랑 그 아래에 우스아이아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우스아이아의 분위기 그리고 조금 완전히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살타라고 해가지고 거기 퇴저감 제가 과가 지리학과라서 퇴저감층이 이렇게 되게 약간 황야의 무법자 이런 영화에 나올 법한 되게 살아있는 땅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런 지역 그리고 볼리비아랑 접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자체가 약간 혼혈인들이 왜 유럽 얼굴이 많은데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은 볼리비아 분들이랑 많이 섞여가지고 또 다른 나라인 것 같고 또 옆으로 좀만 가면은 우유니에서 볼 수 있는 소급 사막 같은 거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차라리 한 나라만 그리고 이과수라고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크고 웅장하다는 그런 폭포가 있는데 저는 거기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되게 다른 한 나라지만 여러 나라를 느낄 수 있고 여러 자연을 볼 수 있어서 그 아르헨티나만 딱 가서 그걸 한 바퀴 돌고 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슈아이아는 또 이비자의 클럽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비자랑 연결이 되나요? 파타고니아는 브랜드로 있죠. 맞아요. 근데 그 모양새 자체가 실제 그 파타고니아 모양을 네네네네. 본따서 만든 거라서 또 서핑과 또 되게 연관이 있는 브랜드라 저도 좋아합니다. 그 잠자리 같은 건 어떻게 보통 해결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호스텔을 이용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약간 숙소가 비싼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왔을 때는 싸면은 막 5,000원짜리도 찾을 수 있고 15,000원이 비싼 좀 더 편하게 뭐 인실이 사람이 적어지면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싼 숙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싼 숙소에서 주로 잡고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어요. 혼성이고 이 12명? 12명 이상씩 자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싼 호스텔에서 많이 묵거나 저도 친구네서 한 번 묵은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페루에서 만난 칠레 친구에 그래서 글로벌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이제 칠레 수도 근처에 있는 발파라이소라는 예술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일주일 묵고 그리고 제가 5개월 여행 중에 한 달은 그 모레노 빙하가 유명한 엘 깔라파테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한일 호스텔에서 매니저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묵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매니저가 막 성행하지 않았을 때였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뭐 일본 분들은 만나긴 했죠. 한일 호스텔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곳에 가서 다른 여행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한 달 정도 묵고 그랬었어요. 와, 진짜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혼자서 여행을 쭉 하신 건가요? 5개월간? 그렇진 않아요. 보통 혼자 여행하면은 진짜 혼자만 여행을 다 갖고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혼자 여행을 하면은 초반에는 혼자 다니다가 뭐 일행을 구해서 다니다가 우연히 만나서 뭐 아니면은 같은 호스텔에서 있다가 같은 곳에 간다 하면은 뭐 이동비가 싸거나 편하니까 같이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혼자일 때도 있고 여럿일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른 책에 나오는 분들이 막 겹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놀랐어요. 세계 여행자들은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만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신혜 작가님 책에 나왔던 세계 여행하는 부부를 제가 남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약간
정말 우연이죠.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만난 건 우연인데 그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세계 여행을 하시는 거였어요. 세계여행 하시는 건데 초반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안신혜 작가님을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남미로 넘어와서 제가 남미의 그 호스텔에 묵고 있을 때 같이 묵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분을 거기서 만나고 한국 돌아와서 언니 오빠가 나는 이 친구 안신혜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저만 팔로우를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그랬었던 거죠. 갑자기 조용해질라 그래가지고 질문을 빨리 하시죠. 제가 너무 조곤조곤 얘기했나요? 진짜로 말이 없으면 이거 편집을 해야 되는데. 좀 특히 여자 작가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아무래도 또 가신 곳이 조금 치안이 안 좋다고 네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유럽이나 뭐 아시아 이런 데에 비해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대처 방안? 그러니까 어쨌든 가야 되니까 네네네.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이 들으면 좀 곤란한 게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통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남미 여행을 가는 것도 엄마 나 항공권 끊었어 남미 여행 가 이렇게 저 했거든요. 똑같아요. 전 아예 말 안 하고 갔어요.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갔었습니다. 심지어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모르겠어서. 세 분이 다 이렇게 된 거면은 보통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안전하다. 뭐 약속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언제 뭐 밤마다 연락을 하겠다. 뭐 안전 대책을 다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부모님께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허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대사관 나라마다 여행을 가면 대사관에 내가 여기 있다고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사관에 저 여기 여행 왔다 이런 것들 뭐 기록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뭐 호스텔에 갔을 때 그 호스텔마다 이제 연락처를 부모님께 딱 뭐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전 여행들에서 좀 잘 돌아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 여행들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보내기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남미에서 어떤 환상이 깨진 건 있나요? 남미에서 환상이 깨진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남미 생각했을 때 좋은 거 하나도 안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최악의 상황들 보통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랬던 건 없는데 좀 싫었던 거가 하나 있다면 제가 파타고니아에 W 트레킹이라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트레킹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텐트를 이렇게 빌렸어요. 텐트를 빌려서 쳐져 있는 텐트에서 자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있길래 이거 그냥 막으면 바람 안 들어오겠지 하고 막고 잤어요. 잤는데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막 나무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막 동물들 지나다니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려서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남미 오기 잘했다 하고 생각하고 딱 자는데 뭐가 제 위를 뛰어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잘못 느낀 건가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무슨 소리 나나 했는데 뭐가 제 볼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입인가 볼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소리 지르고 일어났더니 쥐가 그 구멍은 넓어져 있고 제가 막아놨던 건 빠져 있고 쥐가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다음날 식량으로 꺼내놓은 초코바를 다
분해를 해놓고 그래서 다시 제가 눈을 뜨니까 걔네들이 다 도망을 가고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막아놓고 다시 잠을 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소리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낭만적이었던 다닥다닥 소리와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 소리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느껴져서 그러고 나서도 밤새 제 위 왔다 갔다 거리고 머리 위에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후다다닥 가방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기억이 조금 쥐라니. 저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나요? 벌레요? 쥐요. 쥐는 못 봤어요. 쥐 충격적인데요.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한테는 충격적인. 더 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사실 더 큰 얘기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남미를 꼭 추천하시나요? 본인의 여행을?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너무 빡빡한 그런 계획보다는 그리고 남미 자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생각한 대로 안 돼서 뭐 버스도 이때 온다 그랬는데 막 2-3시간 늦게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화산 터져가지고 뭐 비행기가 끊기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고 좀 더 있고 싶은 곳에서 좀 더 있고 좀 더 보고 싶은 거 좀 더 보고 아닌 곳은 그냥 빨리 접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여유를 가지는 여행 정도는 남미에서는 추천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자연도 너무 좋으니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대자연이니까 그 앞에서만 있어도 시간이 막 훅훅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들키고 싶은 남미일기를 읽으면은 어느 정도? 그럼요. 제가 그 분위기랑 그런 자연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조금은 남미에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예요? 저는 사실 중미를 가고 싶어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제가 다른 인터뷰 기사에서 갑자기 물어보시고 인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는 2번째로 가고 싶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중미인데 왜 중미냐면 우선 제가 급하게 남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못 간 한 같은 게 조금 있고 그리고 쿠바를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쿠바의 그 분위기가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많이 바뀔 텐데 그 전에 좀 쿠바의 본 모습들 그리고 중미 자체의 본 모습들을 좀 더 보고 느끼고 싶어서 중미에 다음에는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항 작가님한테 남미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이 시간 잠깐만. 감사합니다. 이게 한 분 남았어요. 이제 2분 보냈고.